때로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가장 크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끌리는 색깔이든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든 혹은 우연히 눈길을 사로잡는 동물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에 숨겨진 일면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끌리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거나 매혹적이라고 느끼는 대상은 사실 우리 내면 세계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3마리의 고양이가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 색깔도, 뿜어내는 에너지도, 그리고 존재감도 모두 다릅니다. 당신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직관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양이는 단순히 당신이 좋아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이 공명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투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존경하는 대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당신이 이 고양이들 중 한 마리에게 조용한 이끌림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봐, 이게 바로 나야. 이 상징적인 테스트에서 각 고양이는 서로 다른 심리적 원형을 나타냅니다. 숨겨진 진실의 탐구자, 평화의 수호자, 그리고 자유의 영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양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의미를 추구하는지, 조화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독립을 추구하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당장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강력한 이유는 논리를 우회하여 본능으로 곧장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무엇이 우리를 이끄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감정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종종 무시하지만 심장은 유창하게 말하는 그 언어를 말이죠. 그러니 이제 이 3마리의 고양이를 바라보며 선택을 서두르지 마세요. 느껴보세요. 당신 안에서 무엇이 피어오르는지 주목해보세요. 평온함일까요? 호기심일까요? 따스함일까요? 아니면 설렘일까요? 각각의 감정은 단서가 됩니다. 모든 이끌림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 밖의 세상이 언제나 우리 안의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고양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심 있고 침묵하며 깊이 있는 거울이 되어 당신이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 혹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가장 먼저 날렵한 샴고양이에게 갔다면 차분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마치 당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푸른 눈을 가진 그 고양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성에 대해 아주 깊은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물의 표면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겉모습 아래에 있는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영혼이 없는 대화는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말이 그들의 진심과 다를 때 당신은 그것을 감지해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직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논리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 느껴지는 그 섬세한 내면의 나침반 말입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은 것들, 방 안의 조용한 긴장감,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러한 인식에는 조용한 힘이 있지만 그것은 짊어지기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당신은 감지하기 때문에 종종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샴고양이는 탐구자 원형을 상징합니다. 존재의 신비를 밝혀내고자 하는 정신의 일부를 말이죠. 융은 이것을 개성화, 즉 가면과 기대를 넘어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실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환상 속에 사느니 차라리 불편함을 마주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뛰어난 통찰력은 때로 고립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당신의 예민함을 보호하기 위해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갈망하지만 그 깊이만큼 당신을 온전히 마주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도 신성한 일은 일어납니다. 당신은 경청합니다. 당신은 직관과 꿈, 그리고 상징의 언어를 듣습니다. 융이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달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언어입니다. 샴고양이는
그러한 고요함과 신비를 반영합니다. 그 시선은 당신의 시선을 비춥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롭고 부드럽지만 깨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찰력이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식 그 자체에 항복할 때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증명할 수 있는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 고양이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깊이를 신뢰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와 확실성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본성은 침묵과 섬세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하기 위해, 혼란을 지혜로 바꾸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깊은 곳에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샴고양이가 깜빡이지 않는 눈 뒤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진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눈길이 부드럽고 크림색 털을 가진 페르시아 고양이에게 끌렸다면 차분하고 평온하며 따스함을 뿜어내는 그 고양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평화와 보호의 에너지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 정서적 안전, 조화, 그리고 부드러운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긴장이 있는 곳에 균형을, 혼란이 있는 곳에 고요를 가져옵니다. 이 고양이는 돌봄의 원형을 구현합니다. 양육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정신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었다면 아마도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마음이 앞장설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돕고 싶어 합니다. 연민이 당신을 통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흐르기에 때로는 그것이 드문 재능이라는 사실조차 잊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다정함 뒤에는 조용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자신이 고갈되거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낄 때까지 끊임없이 베풀기도 합니다. 융은 이것이 당신의 내면 자아와 외면적 역할 사이의 불균형을 드러낸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과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것 사이의 갈등 말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도 타인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다정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양이는 이 균형을 아름답게 반영합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인내심이 있지만 자존감이 높습니다. 관심을 쫓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평화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당신의 더 깊은 본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발산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영혼은 누군가가 당신의 부드러움을 유약함이 아닌 강인함으로 봐주기를 조용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공감과 안정에 대한 욕구로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친구나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당신 앞에서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안전한 감정의 안식처를 만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그 보살핌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라고 초대합니다. 타인에게 바치는 헌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입니다. 융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면을 포용할 때 온전함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은 휴식, 경계 설정, 그리고 고독이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지키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페르시아 고양이는 이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평온함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 평화는 반드시 당신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즉시 강인하고 위험 있는 메인쿤 고양이에게 사로잡혔다면 자신감 넘치는 자태와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그 고양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자유와 힘의 화신입니다. 진정성을 나침반 삼아 삶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독립심, 진실, 그리고 자립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 강인한 외면 아래에는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아닌 당신의 영혼을 존중해주는 연결을 말이죠. 메인쿤은
전사 원형을 나타내지만 공격적인 의미에서의 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성의 전사, 내면의 불꽃을 가진 자, 소란스러움보다는 조용한 결단력으로 도전에 맞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인내심을 시험하는 폭풍우를 견뎌왔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고하면서도 곁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융은 당신의 본성을 아니무스, 즉 능동적이고 자기주장적인 에너지가 잘 발달한 상태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행동이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확장하고 삶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경험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강인함은 때로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립성을 거리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수능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당신만의 방식인데도 말이죠. 메인쿤의 상징은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반항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영혼의 가치와 일치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곳에 머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관계든 일이든 신념이든 무언가가 성장을 제한할 때 당신의 직관은 그것을 알아채고 당신의 용기는 다시금 탁 트인 하늘을 찾도록 등을 떠밉니다. 하지만 전사에게도 휴식은 필요합니다. 용감한 겉모습 아래에는 당신이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다정함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강함이 아니라 당신의 취약함을 봐주기를 원하는 당신의 일부 말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다음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마음속에 들이는 것이 당신의 힘을 뺏는 것이 아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힘을 더 깊게 만듭니다. 메인쿤은 당신에게 대담하게 살되 부드럽게 사랑하라고 독립과 연결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타인에게 영감을 주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힘을 필요로 하지만 또한 당신의 정직함, 연민, 그리고 진짜가 아닌 것에는 안주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한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이 웅장한 고양이처럼 복종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심장을 가지고 자유롭게 거닐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모든 선택은 무언가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도 합니다. 융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의 반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선택한 고양이가 당신이 의식적으로 가장 동일시하는 자질을 비추는 동안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양이들은 당신의 그림자 조각들을 쥐고 있습니다. 의식 아래에서 조용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숨겨진 측면들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탐구자에게 끌렸지만 전사에게는 끌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화를 갈망하지만 대립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혹은 평화의 수호자를 선택했지만 탐구자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조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감정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은 주저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완전한 본성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차분하면서도 맹렬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지혜롭고 내성적이면서도 대담합니다. 온전함과 개성화를 향한 융의 길은 어떤 부분을 가질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부해왔던 것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고양이는 당신의 반대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회피해왔던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통합은 당신 자신이 복잡한 존재임을 허용하는 것, 부끄러움 없이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구자의 깊이는 정직을 가르칩니다. 수호자의 다정함은 연민을 가르칩니다. 전사의 힘은 용기를 가르칩니다. 이 자질들이 공존할 때 균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균형은 자기 셀프의 언어입니다. 마음속으로 세 마리의 고양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각각이 어떻게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주목해보세요. 호기심, 편안함, 동경, 혹은 저항감. 그 저항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융은 사람이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바로 그 특성들이 우리의 변형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정의 이번 장은 당신 자신을 어떤 유형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카테고리로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양이와 남겨둔 고양이들을 성찰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모든 스펙트럼을 포용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모든 본능, 모든 감정, 심지어 모든 모순까지도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인식하며 끌어안을 때 내면의 탐구자, 수호자, 그리고 전사를 모두 품을 때 당신은 조용한 진실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단 하나의 존재로만 살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지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양이는 단순한 반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세계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융은 우리가 끌리는 모든 상징이 심리적 여정의 현재 단계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길을 끈 그 고양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영혼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구자는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수호자는 평화가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속삭입니다. 전사는 두려움 없이 자유를 포용하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선택은 같은 길 위에 서로 다른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향한 시간을 초월한 여정 말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능, 감정, 꿈을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삶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적 진화의 반영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밖의 세상이 안의 세상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융은 자기 셀프를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 빛과 그림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모두 담고 있는 당신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이 느낌, 우연의 일치, 그리고 상징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그저 옳게 느껴지는 고양이의 조용한 부름처럼 말이죠.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초대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당신이 선택한 고양이는 당신 안에 어떤 자질을 깨우고 있나요? 용기, 평온, 아니면 호기심인가요? 이 에너지가 대변하는 것 중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들이 당신을 진실로 더 가까이 안내하는 질문들입니다. 알아차림이 첫걸음입니다. 연민은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양이는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당신 영혼의 조각을 반영합니다. 더 온전히 사라지기를 요청하면서 말이죠. 그것은 당신의 감수성과 다시 연결되라는, 당신의 평화를 보살피라는, 혹은 당신의 힘을 되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무작위적인 선호가 아닙니다. 본능을 통해 말하는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를 기울일 때 아름다운 무언가가 펼쳐집니다. 당신이 찾아 헤맸던 모든 것, 지혜, 사랑, 자유, 의미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고양이들은 결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 풍경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의 이유도 모른 채 무언가에 이끌린다면 그 당김을 믿으세요.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예술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고양이의 조용한 눈빛을 통해서 말이죠.